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면 현대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하고 끝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늘이 아니라 어제까지나 하고 끝낼까 생각했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 또 제 의견은, 제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건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린 거 복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 예, 보세요. 제가 저항으로 생각하는 자리, 일찍 팔면 3만원이라, 그죠? 일찍 팔면 3만원이고, 욕심을 부려본다면, 여기 정도다라고 선이 딱 그어져 있죠. 32,500원, 그죠? 그래서 욕심을 부려본다면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딱 그 자리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 올라올 때 여러분, 시간을 잘 봐야 됩니다, 시간.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9시 23분이잖아요? 9시 23분인데, 이게 11시 뭐, 10시 반 넘어가고 11시 넘어가면은 이렇게 솟구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보통 9시 30분에서 10시 이전에 그때 고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상한가 가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 매수하는 고민하는 것을 아침에 고민을 하죠. 아침에 만약에 어제 현대바이오가 상을 갔는데 오늘 이걸 살까 말까 단타 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 내일 매매를 한다 치면 오전 일찍이 살까 말까 고민하지. 그게 뭐 11시쯤 돼서 12시 돼서 뭐 1시, 2시 돼서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매수세가 가장 유입이 심한 시간대가 보통 9시 30분에서 뭐 10시 이전에 요 정도 사이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확률들이 높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다 치면 시간의 개념을 생각을 해 보셨다면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시간이 이미 이런 시간이잖아요. 이런 시간이고 또 9시 30분도 안 되던 시간이었으니까 욕심을 조금 부려볼 수 있었다 치면은 여기 매도했으면 오늘 뭐 100점입니다. 뭐 33,000원이면 따따봉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2,000원, 32,500원 매도했으면 그냥 따따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매수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을 좋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더 후퇴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살랑살랑 올라갈 때 제가 들었던 느낌은 이겁니다. 이만큼 올라갈 때 야, 역시 좋은 종목인가 보다. 사람들이 계속 사긴 사네. 이게 우상향이니까. 그리고 이제 살짝 오후 들어서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낮아지고 있길래 한번 어그러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가점에 한번 사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죠. 원래 이제 음봉 착 바뀔 때 음봉이 탁 하고 바뀔 때 이제 또 반짝반짝 하면서 또 개미들이 놀래가지고 음봉 전환하면은 막 매도 치고 추격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거 보고 추격 매도하면 음봉이 툭 떨어지는데 이런 자리들이 공격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면 여기에 매수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또 이 종목에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라면 종가에 매수했거나 이랬겠죠.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근데 종가에 매수하는데 좀 불안하다 싶으면 오늘 매매한 거의 금액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제 금액을 절반 줄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500만원 들어가가지고 오늘 수익 챙겼다 치면 250만원이나 200만원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50만원이나 뭐 300만원 들어간다 생각하면 분할 매수하면 팽당이 또 이만큼 낮아집니다. 그러면 또 반등 줄 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또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지금 살펴보는 것은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저점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요. 2차 저항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2차 저항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특별히 2차 저항선을 점수를 둬야 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쪽에 보셨다시피 매물대를 이 두툼 자리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해서 저항이 지지가 될 거라고 이게 지지 라인입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차트가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더 떨어졌어야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떨어진다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 행보하면 안 내놓거든요. 근데 어그러지는 거 보면 놀래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미들 물량을 잘 뺏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글쎄 저라면은 이 27,000원까지 후퇴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후행석으로 보면 27,300원이죠. 27,300원이 어디쯤이냐. 27,300원. 딱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11선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가 있는 자리고, 뭐 여기 종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쯤이 되긴 했는데, 저게,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저점이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고요. 제가, 추가 매수했다 치면, 시가 깨질 때 살랑 얘기해서 한번 사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샀다 치면 오후 시간대이기 때문에 비중은 좀 더 줄여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트 뭐 제로가 가진 것은 뭐 제가 이 종목을 올려보니까 제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도 그 제로의 가치를 발휘하기를 바라는데, 일단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내가 제로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고 그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만 본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 이 떨어질 때, 여러분 떨어질 때, 자, 이제 차트의 본질로 들어가면 이만큼을 올랐을 때는 미치지 않고서 올랐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죠. 그죠? 그 떨어질 때니까, 한번 떨어지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크게 흔들고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분율이 유통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주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유통주수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지거재가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덩치가 크고 시총이 크고, 지금 시총이 조 단위입니다. 그죠? 9,600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입니다. 조. 어제 기준으로. 조인데, 조 단위인데, 이 조 단위를 팔아먹는데 하루 만에 다 팔아먹을 수 있겠냐? 에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팔아먹는다 치더라도 떨어지면 조 단위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못 파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밀어 올려 파는 거죠. 그래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 이유고요. 그러면 어제 오늘까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죠. 다만 조 단위까지 다 팔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는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력의 전체 물량은 다 판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거든요. 측정 물량 팔고 내려가서 또 잡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어 올리는 것이, 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덜 팔아서 밀어 올린다면 첫 번째 밀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량을 첫날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못 파니까. 근데 한번 밀어 올리고 팔았는데 떨어지면 또 밀어 올릴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앞쪽에서 팔아치운 물량들이 계속 이렇게 물량이 쌓인다면, 예를 들어 세력이 물량을 뭐 100%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100% 말고 50% 가지고 있었는데 만 40% 팔았다면 나머지 10%는 밀어 올리지 않아도 그냥 패대기 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밀어 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는 것은 이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번 밀어 올리고 또 패대기 쳤으니까 이제 만약에 또 떨어지면 또 밀어 올릴 확률은 원래는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통째로 매집인지 아닌지 모를 때, 차트의 제로를 모를 때, 뭐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면 처음 밀어 올릴 때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수익 나는 것은, 그것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 방법이었고요. 이후에는 어제 오늘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인 것이고요. 또 제로가 뭐 예를 들어 굉장히 강한 게 있다든지, 뭐 내포한 게 잠자는 제로, 빅 제로가 있다 치면 이것도 통째로 매집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저도 알 수 없겠죠.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 밀어올리는 매매 방법이 가장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의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 밀어올 때 들어갈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밀어올 때 들어갈래? 이러면 네 번째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한번 처음 이게 밀어올 때는 한번, 자, 고점의 유행이 쌍봉도 있고요, 삼천봉도 있고요, 뭐 헤드앤숄더도 있고, 헤드앤숄더도 있고, 전고점 8모도 있고요. 그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밀어올릴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여기죠. 여기도 밀어올렸고, 여기도 밀어올렸고, 처음은 다 밀어올렸죠. 처음은 다 밀어올렸는데, 자, 두 번째는 안 밀어올렸죠. 예, 두 번째는 안 밀어올렸습니다. 이게 안 밀어올렸습니다. 그죠? 안 밀어올렸죠? 두 번째는 밀어올렸죠?
이건 동그라미 또 밀어 올렸죠. 두 번째는 안 밀어 올렸죠. 그래서 확률이 이 네 개만 놓고 보더라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근데 세 번째 밀어 올릴 확률은 이게 안 밀어 올렸죠. 여기도 안 밀어 올렸죠. 이게도 안 밀어 올렸죠.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해서 가장 확률 높은 자리는 어디라고요? 첫 조정이 제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급을 상실한 캔들, 야 세력이 매집하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급을 상실한 캔들이 나오고 나서는 급락하는 것은 처음 첫 급락이 미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매매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승률을 가장 높이는 음, 공격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물론 올라갔다 그냥 죽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다만 확률적으로 팔아치우고 또 밀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석한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무조건 밀어올린다 이렇게 외우면 그건 안 됩니다. 예, 주식은 외우기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외우는 방식으로는 주식에서 절대 답이 없습니다. 세력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눌러야 이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르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야지만 돈을 벌지만 세력이라는 존재는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은 누구도 단정지어서 외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주주 여러분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 내년에 또 가져 계신 분들은 또 대박 치셔가지고 제 강좌가 도움됐다고 이렇게 뭐 그런 소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